좋습니다. 이제 내란죄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제 내란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중심에 있는 이슈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열불 내고 있는 이슈도 바로 내란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는 제외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해설이 좀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 요건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에요.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지금 국가 권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 근데 나름대로 또 소명이 지금 이렇게 탄핵을 너무 많이 당해서 국가 운영이 힘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예산도 깎았다. 뭐 활동할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이게 국헌을 문란하게 해? 그래서 이거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이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내란죄로 이거를 결론 내기가 어려우니까 뭐 예컨대 뭐 월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국회가 탄핵할 때는 내란죄 때문에 탄핵을 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형소법상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기초 사실의 변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어떤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네. 그거가 그 기초사실이기 때문에 이 기초사실에 의해서 내란죄를 빼고 다른 죄를 넣는 공소장 변경은 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뭔가 좀 저는 궁금한 게 일단 계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포고령이었나요? 뭐 포고령 발표가 됐을 때 국회에 진입을 국회를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기재된 것도 있었고 실제로 뭐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해서 실제로 계엄 군인들의 증언도 나왔고 그들은 다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이러한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갸우뚱해지는 상황인지도 좀 궁금해요. 그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지 그 안에 행위들은 그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일부 영토의 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입증이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어떤 다른 형사법 관련해서는 행위를 되게 중시하는데 네. 여기는 어떤 고의를 중시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부수적인 면에서 어떤 내란의 행위들이 있었던 거고 목적 부분에 있어서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는 본인만 알겠네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으니까 좀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그러면 이거 탄핵표결 다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그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만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사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형사죄로 들어가게 되면은 몇 년형을 줘야 된다. 만약에 유죄라고 했었을 때, 네. 그럼 뭐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이런 걸 해야 최저가 되는데. 무기징역 이상이에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은 형사법에 너의 징역형은 무기징역이야, 사형이야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헌법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징계 절차로 해당하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러니까 직에서 물러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지. 뭐 감옥에 보내거나 뭐 이 사람을 뭐 구속한다거나 이런 거를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심리를 하고 있는 그것들과 지금 형사죄로서 지금 뭐 형량이 얼마가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거를 뭉뚱그려서 집어넣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을 어기거나 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넣을 때
이소영 지금 민주당 의원께서도 그 김태현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하신 발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만든 탄핵 소추안이 투머치했다. 너무 많이 우격 따짐으로 집어넣었다라고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다 집어넣은 거예요. 탄핵 소추안에.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이 우격다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내고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많았네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계엄이 있었던 다음에 탄핵 시도를 하자마자 통과가 된 게 아니라 두 번째 2차 탄핵안을 올렸을 때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성을 찾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거를 고민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안 돼 쫓아내야 돼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 너무 과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치는 거다, 밀어 넣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빼고 네. 이 주제에선 빼고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게 집어넣고 하다 보니 지금 막상 본 게임에 들어가서는 이게 약간 수정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오해 빌미를 만들게 되고 내란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국민의힘은 지금 나와서 이 탄핵 소추안은 무효다 재의결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 이분들이 지금 약간 스텝이 꼬이고 있다. 네,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적 여론은 국민의힘에 대한 네. 정당 해산을 시키겠다. 이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만약에 곧 다음 달 말쯤에 만약 인용이 돼봐요. 헌재에서. 네. 그러면 완전히 헌재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헌법기관의 결론과도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탠스는 이런 일을 만들어서 죄송하다. 빨리 수습하겠다. 이 정도의 표현이지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리고 이제 당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뭐 다 아시니까 친윤이라고 하는 그렇죠. 분들이 지금 당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대통령 탈당시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과 선긋기 하지 않고 있고요. 또 탄핵에 반대했었던 입장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공조본에서 뭐 계속 체포영장을 뭐 집행하겠다라고 이제 뭐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41명이 우르르 가서 관저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게 찬성이다 반대다 하지 않습니다. 이 스탠스를 죄송하다 수습하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제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맨 먼저 그 앞장섰던 분이 이제 윤상현 의원이죠. 네. 잘못됐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친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건 개별적인 거고 정당 입장에서 대표가 이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근데 사실은 애매한 입장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원한 사과를 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들이 대통령을 진짜 뭐 아예 대놓고 막 감싸지도 못하고 있고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관저 앞에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들 보시면서 그 전 대변인님께서는 또 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장동혁 의원도 있으시던데 여기. 그러니까요. 네. 장동혁 의원이 간 거에 대해서는 참 슬프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뭐 친분도 있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21대 총선에 낙선한 직후에 장동혁 전 변호사였죠. 그분을 그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오늘의 그 관저 앞에 가서 탄핵 반대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네. 제가 알던 장동혁 의원이 맞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한심하죠.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 맨 처음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땅바닥을 치는 거를 봤었을 때는 다들 숨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지금 지지율이 나온 게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기지개를 켜고 이제 탄핵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지지율이라는 그 허상 하나 보고 지금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현실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위라는 것 자체가 절대 다수인 중도거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쟤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40% 자체가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원래 뭐 10%, 20% 정당이었다면 모르겠는데 40%는 사실 어느 정도는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자체가 사실 말이 많은 업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옳았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럼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고 또 시위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대선이 60일 앞으로 바로 다가오는 건데 뭐 분당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탄핵 반대 후보를 내세운다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후보를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로서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 정치의 중심을 관통하는 네.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네. 바로 배신의 정치죠. 배신과 변절은 정치인의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 소양입니다. 부정적 소양이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전형적인 정치인.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왜냐하면 배신, 변절. 배신과 변절.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을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고 계속 응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 하면은 계속해서 응원하시는 이유가 의리 있다. 이 얘기 계속 하시는.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어요, 방금? 지금 여러분들의 칭찬과 격려에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워하고 있다. 좀 보세요. 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준호, 진호 아닙니다. 제가 아직 정치인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제가 보기에도 저도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네. 이 눈빛, 눈매, 영이 맑은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아, 그래요? 저 얘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좀 사람이 거짓말도 이러니까니 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김준호 대변인도 이 영이 맑으신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이 맑다. 저는 어떤가요? 저는. 아예 깨끗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치를 못하고 할 생각이 없다. 누가 시켜주지도 않는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전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조금 귀에 걸렸던 말이 일단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 대통령이 실제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판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고 그 죄가 얼마나 중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스탠스 뭐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좀 비슷한 전략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은 탄핵대로 그다음에 내란죄 뭐 혹은 뭐 자신의 직무에 대한 지금 뭐 법률적인 리스크는 또 그대로 이렇게 두 개를 좀 구분해서 가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수반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첫 번째는 탄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좀 구분해서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본인이 그러니까 뭐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스탠스도 있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지금 체포가 될 경우 혹은 조사를 받으러 갔을 경우에 바로 구속까지 직행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헌법에 지금 이제 탄핵에 용인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죄를 갖고는 입증하기도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직권남용은 많은 학자들이 이 직권남용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스탠스로 가는 거거든요. 이러면 빨리 해결이 되고 네. 빨리 어떤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란죄를 이번에 공소장에서 빼고 네. 직권남용식의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방향이. 됐을 때 6대2 혹은 8대0 정도 예, 예상이 그렇죠.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만약에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체포가 돼서 갔을 때는 구속까지 쭉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거든요. 사실 구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막상 수위를 입고 네. 재판정에 있는 모습을 보니 이거 완전히 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분위기도 무시 못합니다. 누구나 다 인간이고 네. 큰 죄를 졌구나. 일단 뭐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고 거기에 명시를 했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체포되고 그런 과정을 다 순리로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엔 체포영장이지만 그 체포영장 나오면 뭐 구속영장 바로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 뭐 구속 적부심을 한다 손치더라도 결국 그쵸. 수위를 입고 나타나면 이미 이미지화는 이제 돼 있죠. 이미 끝난 거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지금 저는 전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금요일에 어쨌든 관저에서 버티기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지자들 또 체포를 간 사람들 뭐 플러스 뭐 경호처까지 뭐 난리 북새통이었었는데 지금 대통령의 그러한 뭐 버티기 작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지난주에 뉴스엔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대통령은 출석 안 하시고 경호처는 문을 안 열어줄 거라고 예측을 했었기 하셨죠. 때문에 네. 예, 그냥 그 결과대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다른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 간 거는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게 아니라 그렇죠. 탄핵된 직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뇌물죄가 됐든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감옥에 가서 뭐 20년 넘는 형량을 받으신 거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간 거지 탄핵이 당했기 때문에 그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거는 맞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게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안가나 관저에서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 긴급 체포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저는 전달한 거라고 봅니다. 안가나 관저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도열해 있을 거고요. 그럼 수사하러 오는 검사들이나 뭐 여러 가지 수사관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할 수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에 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국민 여론이나 너네들이 그렇게 원한다라고 하면 나는 공수처가 아닌 네. 내란을 수사할 수 있는 경찰한테 수사를 받고 그리고 안가나 관저에서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